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현대차 1차 랠리 후 조정, 매매 타점은? 이라는 제목으로 현대차 차트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3월 8일 금요일입니다. 그렇죠. 지금 기아가 또 신고가에 2차 랠리 중이거든요. 현대차는 1차 랠리하고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또 현대차 매수타점 잡아서 수익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차 주가 분석은 이제 펀더멘탈 살펴보고, 그리고 상승 논리 좀 잠깐 본 다음에 일목균형표랑 캔들 차트로 주가 파동 현재 위치하고 주가 추세, 그리고 추세 지속 전환 여부 진단합니다. 그리고 수급 살펴보고 매매 타점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사실 차가 상승 랠리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뭐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은 기아, 특히 현대차는 아직 신고가도 안 냈기 때문에 더더욱이 어려운 점은 없어요. 신고가 낸 다음부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현대차 주가와 영업이익 분석해보면 상승 논리가 나오는데, 그렇죠. 지금 한 52조 정도 됩니다. 옛날에 2012년도에도 52조 그 정도 됐어요. 됐는데 그때 이제 영업이익은 8조, 지금은 영업이익이 15조. 두 배는 돼야 되잖아요. 100조 정도 돼야 되는데 자기 주가만 비교해도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은 들고, 또 하나는 그렇죠. 이게 중요한데 현대차하고 기아하고 회귀 분석해 보면 주가가 완전히 비례합니다. 그래서 기아가 지금 신고가를 내고 달리고 있으니까 현대차는 기아 따라갑니다. 뭐이 정도로 상승 논리하고 차트 분석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대차 일목균형표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보면 지금 주가가 있고 이제 까만색이 전환선, 단기 이평, 빨간색이 기준선, 중기 이평, 구름대, 장기 이평, 그리고 하늘색 선이 이제 후행 스팬, 26개월 뒤로 미룬 후행 스팬입니다. 지금 주가가, 그렇죠. 전환선 위에, 까만색 전환선 위에 이제 있죠. 상승세입니다. 상승세고, 월봉상 상승세고, 주봉상도 지금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위에서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주가도 그 위에 있어서 상승세입니다. 근데 상승하고 나서 지금 조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일봉상도 지금 주가가 있고, 그 다음에 까만색 전환선, 빨간색 기준선, 그리고 구름대 정배열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후행스팬 주가 위에 있고 상승세인데 지금 주가가 좀 정체되어 있잖아요.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 중이다. 상승한 뒤에 이제 조정을 준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파동. 이 현대차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한번 상승했고 여기까지 조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3파 상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3파의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1, 2, 3. 3에 3파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승 여력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봉상 지금 20주선 위에 있으니까 20주선 위에서 5주선이 이제 파동을 예쁘게 그렸잖아요. 힘이 좋습니다. 힘이 좋은데 일단 현대차의 중요한 점은 여기 중기고점 21만원 뚫어가지고 지금 최고가에 도전을 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매물대가 여기 있어요. 매물대 보면 뭐 그전 거는 볼 필요 없지만 매물대가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물 소화를 좀 해야 돼요. 주봉상 보면 그렇죠. 여기에 거래가 좀 많이 돼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거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좀 거래를 시키면, 그렇죠. 최고가는 장애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기아도 사실 최고가 돌파하고 나서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차는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장애물이 여기 있잖아요. 장애물. 거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하고 있다. 일단 주봉상 지금 5주선 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시도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거래도 아직 살아 있잖아요. 일봉 볼까요? 일봉을 보니까 그렇죠. 지금
현대차가 급등한 뒤에 사실 이런 급등주는 원래 5일선 이제 이탈하면 파는 건데 80분은 팔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21선까지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매수 타점은 예를 들면 이거예요. 매수 타점이 두 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가 지금 돌파된 거예요. 그래서 21선 조정 받은 뒤에 매수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매수가 됐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 기아는 좀 올라가고 있는데 현대는 아직도 그 볼린저 밴드 축소되면서 지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조정받고 있고 이게 축소가 끝나고 나면 이제 확장되면서 다시 상승을 시도할 걸로 생각됩니다. 저 본격적인 이거는 뭐 돌파했기 때문에 결국 지금 매수를 원하시는 분은 똑같아요. 지금 매수 타점을 많이 남겨놔가지고 실제로 최종적인 매수 타겟은 여기입니다. 26만 1,000원 돌파해야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할 걸로 예상되고 이거 돌파해도 상승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26만 26만 1,000원 요걸 돌파해야 매수인데 지금 가격대에서 보면 25만 2,0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이제 고점을 돌파할 때마다 매수를 할 수 있는데 확실한 건 이겁니다. 그때 돌파할 때 어, 그리고 이걸 손절가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거를 손절가를 길게 잡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상승세기 때문에 23만 1,500원 뭐 이렇게 강한 종목은 손절가를 좀 길게 잡고 약한 종목은 손절가를 좀 짧게 잡는 게 좋아요.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LRS도 살짝 고개를 들었네요. 고개를 들었고 사실 보니까 약간 위로 향하고 있긴 해요. 그 다음에 RSI는 50일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MACD 오실레이터가 살짝 커지고 있는데 조정을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무튼 코스피가 문제인데 코스피가 다음 주에 상승한다면 당연히 현대차 상승합니다. 근데 지금 스토캐스틱 자체는 상방으로 향하고 있는데 스토캐스틱은 약간 하방으로 향하고 있네요. 거래도 좀 떨어지고 거래가 붙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뭐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폭발적으로 매수했고 그 다음에 뭐 지금도 조금씩 매수하고 있습니다. 매도. 근데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니까 조정은 더 나올 수 있어요.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현대차도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손절가 아까 말했지만 어, 23만 1,000원으로 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신규로 매수 들어갈 분은 좀 사실은 손절가를 좀 짧게 잡는 것도 방법이에요. 조금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올릴 수 있고 아싸리 26만 1,000원 돌파할 때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주봉 한번 볼까요? 주봉에서 보면 뭐 그렇죠. 매수가 여기죠. 20만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봉의 손절가도 똑같아요. 23만 1,000원. 아무튼 기아는 지금 신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현대차도 신고가 도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현대차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가 분석할 때 매수 타점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를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말하는 매수 타점은 이제 과거 주가 파동 기반한 기술적인 지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이렇게 고점 형성하고 저점 형성하고 다시 상승하고 저점 형성하고 다시 상승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주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결국 고점이 상승하는 거거든요. 저점도 상승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한다는 게 확인되는 시점은 여기 주가가 상승하다가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상승한다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수 타점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이제 매수 타점으로 정해지는 거고, 또 이제 상승하다가 또 조정 주고 다시 상승할 때 또 직전 고점 돌파할 때가 이제 또 매수 타점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 타점이랑 또 매수 신호랑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매수 신호는 저점을 탈출하면서 매수 신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최초의 매수 신호는 뭐 5일선 회복 정도로 보면 돼요.
저점을 치고 이제 올라갈 때 매수 신호 5일선. 저점을 치고 올라갈 때 5일선. 이게 이제 매수 신호고, 예, 정확히 매수 신호는 이게 상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승한다는 뜻은 매수 타점입니다. 그리고 매도 신호는 뭐냐면 이게 하락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락한다는 뜻은 아니고 고점 치고 이제 5일선, 고점 치고 내려갈 때 5일선 이탈하면 이제 매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매도했는데 올라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매도 신호라는 건 그런 겁니다. 고점 치고 5일선 이탈했을 때 더 하락할 수 있으니까 빨리 이제 매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매도해도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수 타점이고, 또 중요한 거는 매수 타점이 어떤 사람에게는 매도 타점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은 이 고점에서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수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즉손절을 해야 될 때가 뭐냐면 매수 당일날 주가가 하락하면 즉시 손절해야 되고, 매수 3거래일 지체해서 안 올라가면 또 손절해야 되고, 돌파 거래 후에 거래가 급감해 버리면 안 올라간 뜻이니까 직선절 고려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럼 매수 타점은 그렇게 정의되는데, 손절선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손절선은 이 어떤 선을 이탈하면 하락한다고 생각하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예를 들어 한번 상승하고 조정 주고 그렇잖아요. 다시 상승하고 조정을 주는데, 그래서 이제 샀어요. 돌파해서 샀는데 조정을 주는데, 이게 주가가 더 하락해서 이 전고점을 이탈해 버리면 이게 하락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상승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손절을 치는 겁니다. 손절선. 근데 여기까지 버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더 하락해서 전저점까지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저점을 이탈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거의 하락한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손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절선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제가 말하는 손절선은 기술적으로 이 주가가 더 이상 상승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점을 손절선으로 저는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또 고점 치고 저점 친 다음에 다시 상승한 다음에 이게 하락하는데 직전 고점을 이탈해버리면 나 이제 하락할래 라는 뜻을 표한 거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손절선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상승했다가 하락할 때 전저점을 이탈할 때 또 손절선으로 제시하는 거고. 이렇게 저는 이 손절선이라는 거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기술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손절선이 그 투자자의 손실을 보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손절선은 느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매 가격은 각 투자자가 매수와 동시에 자기의 손절매 가격을 세팅을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매수 타점과 제가 제시하는 매수 타점과 손절선이 주가의 상승 가능성과 하락 가능성을 얘기하는 어떤 기술적인 지표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